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드로이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또, 비대면 수업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한학기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 측 얘기로는 일단은 2주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추이를 보고 그 후에는 이제 대면 수업 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뭐 계획대로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여간 계획상으로는 9월 21일부터 대면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동영상 강의는요, 그 장비상 여건이 좀 안 돼서 이게 이렇게 PPT 프레젠테이션하고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PPT를 멋있게 이런다고 다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양해해주기 바라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재는 이것이 자바다 신용곤 한빛미디어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은 내용이 더 있는데요. 그 한 학기 동안 다 배우지는 못하고요. 그 1장서부터 6장 클래스까지 하고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상속 인터페이스 등 해서 기말고사 보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성적 처리는 출석 20%, 보고서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일단 나중에 비대면으로 바꿔서 상대 평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 무렵에 우리가 과제를 내가 내줄 텐데요. 이 과제 실행 화면을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할 줄 알죠? 화면 캡처해서 그림 파일, JPG 같은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 클래스에 업로드해서 리포트 제출을 하면은 그러면은 리포트 제출도 인정해주고 출석도 인정해주게 주는 그런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2주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에 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드로이드가 뭔지 다 알죠? 네, 일단 안드로이드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만약에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 시리즈가 아니면은 기타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그런 폰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이게 구글사에서 만든 운영체제고요. 이 구글사에서 만든 운영체제는 넓은 의미에서 이게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 소스잖아요, 리눅스가. 그걸 필요한 기능, 우리 스마트폰에 기능에 맞게 그 다음에 불필요한 기능들을 빼고 이렇게 만든 구글에서 만든 그런 운영체제입니다. 그거 운영체제를 이제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채택을 한 거죠. 이게 애플 운영체제는 저작권 때문에 공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오래된 통계인데 한 70% 가까이가 안드로이드 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그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죠.
그쵸? 근데 그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이 웹 앱 애플리케이션은 자바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바를. 자, 왜 자바가 사용되는 뒤에 우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알아야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서는 자바 언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저 전에 쓰시던 교수님이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이름이 멋있죠, 하여간. 근데 실제로 안드로이드에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거는 그 다음 학기에 스마트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뮬레이션 한다 그래요. 흉내 내서 그 환경 내에서 자바 프로그램 앱 개발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야 되겠죠. 자바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안드로이드 환경 내에서 직접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요. 자바 언어의 기초적인 그 문법을 위주로 그리고 기초적인 활용 이런 걸 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이번 학기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통합 개발 환경,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바를 먼저 배우겠다. 그리고 자바를 대부분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나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를 감안을 해서 굉장히 최대한 쉽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컴퓨터 랭귀지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주 대상이 2학년 2학기인데 벌써 1학년 때도 랭귀지 배웠고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바 배우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바하고 앞에도 배운 랭귀지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자바다. 우리 쓰는 교재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한빛 미디어에서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자바 시작하기 그게 1장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 얘기할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란 뭔가, 자바란 뭔가, 자바 개발 환경은 어떻게 구축하나, 자바 프로그램 개발 순서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주석과 실행론, 이클립스 설치, 풀인원 설치와 실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 아는 거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보면은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어라고 부르죠. 자연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 알고 있는 언어는 기계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면 사람 명령어를 얘가 다 알아서 기계어로 다 번역이 돼서 척척척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아직 그 정도까지 척척척 되게끔 일반 보통 컴퓨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에서 나야 가능하죠. 아직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에다가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언어와 그 기계어 사이에 중간 다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 우리 C, C++, 자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런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연어랑 비슷하게 그렇죠? 자연어랑 비슷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컴파일러 해서 기계어로 만든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거 합니다. 컴파일러가 사람 자연어와 비슷하게 만든 프로그램 언어와 기계어를 통역해주는 역할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반드시 또 있어야 우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작성을 해요.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어냅니다. 작성을 하고 그러면 컴파일러가 기계어를 만듭니다. 기계어는 다 우리 공부했겠지만 이진수죠. 0101밖에 몰라요. 0101이 이진수 CPU에 들어가는 명령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게 그래야 사람이 시키고 싶은 일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컴퓨터에는 그 지능이 없죠. 깡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컴퓨터가 오해할 여지가 없게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알이라고 보고요.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자바 언어라는 게 뭔가 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5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게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제조업체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선에서 만든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C를 주로 그때까지 많이 썼는데요. 이 C를 조금 업그레이드 한 게 객체 지향 관련돼서 업그레이드 한 게 C++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C 언어에 객체 지향원 기능을 추가해서 만든 C++이 있는데 조금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객체 지향 언어로 개발을 해보자 해서 만든 그래서 처음부터 객체 지향 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굉장히. 예.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은요. 그래서 91년에 가전제품에 우리 인베디드 시스템이 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 사용할 목적으로 간단한 언어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고슬링 사무실 밖에 오크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크라고 불렀다가 나무니까 초록색이죠. 그래서 초록 그린이라고 불렀다가 이렇게 해서 언어를 만들었다가 이게 가전제품만 쓰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언어로 업그레이드해서 개발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장난스럽게 비슷하게 단어 리스트를 쭉 썼답니다. 이름을. 그래서 제일 그럴싸하게 보이는 게 자바였다고 그래요. 특별히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좋겠다 그래놓고 막 적어놨다가 이게 사람들이 자바가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자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썬을 인수해서 자바라는 언어의 라이센스죠. 라이센스가 오라클로 넘어갔습니다. 오라클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들
회사, 기업체, 큰 기업체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업무용 데이터베이스 대용량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라클이.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 오라클을 잘 모르는데요. 이게 대기업 데이터베이스 이게 회사로 그 굉장히 유명하다. 여러분들이 혹시 대기업에 가게 되면 아마 오라클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오라클에서 이게 인수한 다음에 이게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만든 구구 회사를 특허권 침해로 이게 제소를 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만들어서 갈았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수익을 만들었으면은 그 수익 만들었을 때 자바를 지네 회사인 자바를 거를 사용했으니까 우리한테 수익의 일부를 바쳐라. 특허료를 내라. 그쵸? 그랬더니 구글에서는 아니 니네들이 개발해낸 언어고 이거 다 공개됐는데 그걸 썼을 뿐인데 왜 니들한테 돈을 줘야 돼? 이게 굉장히 큰 돈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원래 1심은 구글이 이기고 2심은 오라클이 이기고 그래서 3심 대법원에 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결론이 안 났대요. 대법원 심리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여간 그 IT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게 보는 그 토픽이 되겠습니다. 가심이죠, 일종의. 제3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그 2020년 8월 기준 그 검색어 상위 20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 중에서 자바가 2등으로 들어와 있죠. 1등은 C고 당연히 여러분들 다 배우는 언어일 겁니다. C 배우고 자바 지금 배울 거고 파이썬도 아마 배웠죠. C++ 이렇게 때 배웠죠. C#은 지금 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아마 여러분 배울 거고요. R도 배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그 펄이니 뭐 이런 다른 그 있죠. 이게 웹 홈페이지 그 만드는 그런 사용되는 언어들인데요. 이게 잘 안 쓰이는 언어인데 옛날에 우리 과에서 이게 학생들한테 펄을 가르쳐서 그 펄이 아는 사람을 뽑으려는 회사에 그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지금 이제 안 하죠? 수요가 벌써 다 끝났는데 하여간 이런 언어들이 그 인기 있는 언어들이라는 하나의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C, 자바, 파이썬, C++, 자바스크립트, R 이렇게 배울 예정이다. 이렇게 배우거나 배울 예정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바의 특징이 뭐냐? 네, 아까 제일 큰 게 객체 지향이라고 했죠? 그렇죠? 객체 지향이고 그 다른 언어들도 이제 객체 지향이잖아요. 객체 지향이죠. 그래서 뭐 C++도 같은 경우도 이게 객체 지향인데 자바가 왜 그 좋은 특징이냐? 이게 이식성이 높은 언어다 이겁니다. 이식성이 어디야? 심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심어도 되고 저기 심어도 되고. 아까 말하면 이런 플랫폼에 넣어도 되고 저런 플랫폼에 넣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윈도우도 되고 리눅스도 되고 매킨토시에도 되고 이렇게 그 다양한 것에도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자바로 일단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파일 하면요. 컴파일 하면은 다른 언어와 달리 바이트 코드 클래스인 점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점 클래스가. 그 다음에
이 점 클래스를 다시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입니다. 가상기계. 자바 가상기계라고 하는 JVM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기계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바 가상 머신에서 받아서 기계어를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거치죠. 그리고 자바 가상 머신이 이게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그 실행 속도도 좀 느린, 다른 것에 비해서 느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뭐 컴퓨터의 그 환경, 시스템 리소스는 소위 말해서 좀 빵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이게 이 플랫폼과 무관하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스마트폰이 이제 그 리눅스 기반 안드로이드다. 그러면은 그 회사마다 조금씩 그 운영 체제를 손을 봅니다. 이게 자기네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영 체제를 조금씩 손을 보고 그리고 출시를 해요. 다 똑같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인데 아주 그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 조금씩 달라지죠. 거기와 상관없이 다 이 자바로 만들어서 그 앱을 만들면은 이 상관없이 설치되고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객체 지향 언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객체 지향이라는 게 뭐냐? OOP라고 그러는데요. 그 객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부품을 먼저 만듭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한 덩어리가 이게 하나의 객체라고 부르고 그것들이 다 이게 조립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이렇게 완성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명령어들의 이렇게 집합, 그렇죠? 뭐 스캔F, 프린트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그 명령어들을 쭉 그 나열된 목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체들을 이런 덩어리 있죠. 덩어리들로 모인 그 객체들의 집합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객체의 상호끼리는 서로 그 메시지 주고받고 데이터도 서로 주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처음부터 OOP 개발용 언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는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캡슐화가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그 객체 밖에서 못 보게 감추는 그 프라이버시 보장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아버지, 부모를 만들어주고 밑에다가 상속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중복된 코딩을 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형성은 이게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캡슐화, 상속, 다형성 이런 것들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 컴퓨터 IT 계통 업체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입사 시험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 면접을 보죠. 면접이 입사 시험입니다. 구두 시험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뭐 너 학교에서 자바 배웠어? 예, 배웠습니다. 자바 배웠으면 그 캡슐화가 뭔지 한번 설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네. 그 다형성이 뭐야? 뭐 이런 거.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조금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선배가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런 거 물어봤더니 인마 자바를 배웠다는데 어떻게 하나도 몰라 이런 것들을 이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참 우리 가르친 입장에서는 창피한데 이런 거 분명히 배웠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대답해야죠.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캡슐하고 다형성 상수 이런 것들은요. 네, 객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그 주변에 보이는 그런 산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노트북이나 노트북 밑에 있는 책상이나 뭐 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자동차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그 객체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면. 그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가 되고, 그래서 그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클래스로 인스턴스화 한다고 그러는데, 인스턴스화해서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주변에 보이는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자바의 다른 특징을 보면은 그 함수적 스타일 코딩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람다식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코드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C 같은 경우에 무슨 변수를 사용한다고 메모리를 잡아두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한 그 변수를 다시는 안 쓰더라도 계속해서 그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객체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 메모리를 할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가 두 번 다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객체를 그냥 없애버려요. 자동으로. 이걸 우리가 가비지 콜렉터, 쓰레기 수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메모리를 제거해서 메모리를 굉장히 아낀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게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단점들이 또 있는데요. 그 단점들은 이제 자바도 계속 버전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점들이 계속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멀티 스레드를 우리가 쉽게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펼쳐놓은 걸 멀티 스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대용량 작업을 빨리 할 때도 이게 멀티 스레드 구현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로딩 동적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객체를 만들고 다 쓰면은 이제 쓰레기 취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로딩.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둘 필요도 없다. 그리고 95년도에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바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본인이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보다도 먼저 라이브러리를 뒤져봐야 돼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그렇고 사람들의 수요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뒤져보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그 기능을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막강한 라이브러리가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런 굳이 여러분들 표현하면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해도 조금 어폐가 있긴 있는데 그 많은 유틸리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를 사용하는 환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에디션을 보면은 그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JDK 혹은 하던가 아니면 JRE 이게 뭐냐 JVM 아까 그 가상 머신이라고 했죠. 자바 버추얼 머신 퓨전 라이브러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그러면 JVM도 깔고 퓨전 라이브러리 클래스도 깔고 개발 도구도 있어야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 개발 실행하기 위해서는 JDK가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 요 사이트 있죠? 오라클이라고 해서 오라클에 가서 찾아서 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라이브러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브러리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클립스라는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자바 개발 도구를 이렇게 설치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인터넷 파일 사이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이 좀 느려서 그런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개발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자바 소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익스텐션이 무슨 점 자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컴파일을 시켜요. 그러면 java c.exe인데요. 자바 컴파일러입니다. 그러면은 바이트 코드 파일 .class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JVM 가상 머신에다가 넘겨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로 간다는 거 내가 앞에 설명했죠. 컴파일러로 바이트 코드 .class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상 머신으로 넘겨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되는데 불편하죠. 두 단계를 거쳤는데 한꺼번에 우리가 딱 처리해 줬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한꺼번에 컴파일러 자바 가상 머신에서 기계로 바꿔서 실행 한꺼번에 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 단계를 거친다. 컴파일러 JVM 자,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앞에 이미 프로그램 소스 한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구경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뜯어보면은요, 제일 먼저 앞에 퍼블릭 클래스 헬로우예요. 그래서 이게 헬로우가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헬로우는 우리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퍼블릭 클래스는 반드시 앞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클래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 우리 프로그램 C의 경우에 메인에 해당하는 녀석이잖아요. 그 메인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메인이 함수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여기서는 자바에서는 클래스입니다. 통째가. 그쵸? 그리고 앞에 클래스 이름이 헬로가 되어 있으면은 파일 이름도 자바 파일도 hello.java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물결 괄호로 열고 닫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한 다음에 물결 괄호를 열고 옆으로 삐껴나서 이렇게 괄호를 닫고 되고요. 그 안에 우리 클래스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집어넣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입니다. 메인이 우리가 C에서 메인이죠. 근데 여기서 함수인데 자바 hello 자바 객체에서는 메소드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소드의 이름이 뭐냐면 메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 시작할 때 되는 거예요. 퍼블릭은 전역이고 스태틱이라든가 보이드는 우리 출력의 형식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스트링 이렇게 아기스 이것들은 우리 나중에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이게 메소드라 그랬죠. 그래서 메소드의 입력, 출력 그런 것들이 이런 형식이다라는 거 그걸 붙여주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하여간 이거 그래서 요 의미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메인 요거는 바꾸지 마세요. 메소드라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 헬로는 우리가 붙여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println입니다. 이게 하나의 메소드 블록인데
이게 실행 명령어라고 보면 되죠. 화면에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따옴표가 있죠. 이게 스트링이죠. Hello, Welcome to the Java World.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메소드 블록 열고 닫고가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hello.java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성문은 알아야 되겠죠. 예, 이건 뭐 슬래시 두 개를 보면은 슬래시부터 그 라인 끝까지 주석이 처리되고, 그 다음에 슬래시 스타하고 스타 슬래시 하면 그 슬래시 스타와 스타 슬래시 사이에 있는 모든 범위는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줄로 주성문을 달릴 때 사용하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성문은 그 컴파일 과정에서 무시가 되죠. 우리 개발자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 되는 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프로그램 실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래머는 또 주성문을 잘 달아놔야 됩니다. 이게 보통 프로그램을 짤 때 자기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으로 짜서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어떻다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꼭 잘 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실행을 할 때 세미콜론을 꼭 붙여준다 하는 거. 이것도 뭐 상식이죠. 그래서 int x equal 1냐면 정수형 변수 x가 되고 거기에 2를 저장하라. 그렇죠? int y equal 2 정수형 변수 y가 있는데 정수 2를 저장하라. 그 다음에 int result는 x 플러스 y 하고 뭡니까? 꼭 끝에 다 세미콜론이 있어야죠. 그쵸? 네, 세미콜론 하면은 실행을 하라는 명령어니까 x하고 y를 더하고 여기 result에다가 저장하라 변수. 그 다음에 system out println result 그러면은 이제 콘솔에 result 값을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줄같이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int x equal 1 하고 세미콜론하고 붙여도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잘 안 쓰지만 int result는 하고 줄을 바꿔서 x 플러스 y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실행이 되니까 되는데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쓸 필요는 없는데 아이가 그 세미콜론이 있어야 알아먹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내가 이클립스라는 것을 얘기했죠. 이클립스 원래 여러분들 영어 단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이클립스는 이제 그 월식, 일식 이렇게 할 때 식을 말하는 거예요. 식. 그걸 이클립스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 이제 2003년에 IBM에서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바 통합 개발 환경,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프로젝트 생성하고 자동 코드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타이핑 줄이고 그 다음에 디버깅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나 뭐 C++ 개발 환경에도 되는데 자바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특히 자바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상 머신으로 보내고 이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면은 이게 한목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앞에서 얘기한 JDK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로 가서 자바 학습용 버전인데 밑에 있죠. 왜 책에서 사용하는 버전 이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CPU나 뭐 OS 사양에 맞게 이게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올인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실행하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콘솔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 론처 항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가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가 저장이 돼야 되겠죠. 저장된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데이터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게 이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다시 실행치면 초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변경을 원하면 파일을 열고 스위치 워크스테이프 아더 누르고 이렇게 해서 워크스테이트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이게 관점인데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책에서는 자바 퍼스펙트 요 앞에 그 단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바 2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바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바 2 퍼스펙트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제가 책에서는 이게 자바 22요 그가 아니라 그냥 자바 퍼스펙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는요, 퍼스펙트를 구성하는 작은 창으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제거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익스플로러나 뭐 콘솔 이걸 사용을 해서 그 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보이나요? Create Java Project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누르면은 이제 이런 항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챕터 01 프로젝트 네임을 챕터 01 넣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파일이 챕터 01 뭐 이렇게 이름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들이 여기 보면 네임에 헬로우라고 되어 있죠. 앞에 우리 헬로 했잖아요.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여러분들 구분하니까 잘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대문자 썼으면 여기서도 대문자 써야 돼요. 앞에서 소문자 썼으면 여기서도 소문자 써야 되죠. 그러니까 파일 이름과 자바점 파일 이름과 그 클래스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때 행번호가 보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show 그 line numbers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행 보이게 하면은 preference general editor text editor 선택하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에 이제 line number 보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hello.java가 생성된 게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public class hello 물결 가로 넣고 그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다 집어넣고 system.out.println 요거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하세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하면은 이제 소스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동시에 이렇게 보면 이 단추가 보입니까? 이 단추 눌러서 저장과 동시에 컴파일을 누르면은 화면에 Hello, Welcome to the Java World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앞에 이제 툴바에 요 단추 있죠? 아까 보여준 단추가 작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Run as Java Application 이렇게 해도, 그러면은 하여간 Hello, Welcome to the World라고 이렇게 화면에 콘솔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 편의를 위해서, 학습 편의를 위해서 풀인은 통째로 봅니다. 그래서 JDK 플러스 이클립스 플러스 책소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한빛 미디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출판사에 가보면은 자바 프로그래밍 zip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 디렉토리에게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eclipse.exe를 실행시켜서 eclipse를 실행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트 가면 아주 편리합니다. 파일 사이즈가 이게 그렇게 작지가 않았어요. 일단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화면이 앞에 주성문이 있고, 그쵸?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거는 꼭 안 쳐도 되는데, 이건 그 패키지도 해놓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 헬로. 이 패키지에 관한 내용은 우리 그 중간고사 끝나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래스 헬로.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쳐야 됩니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대문자 스트링 대문자 괄호 열고 닫고 아그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대로 한번 쳐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주성문 그쵸? 메인 종류 엔드 오브 메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엔드 오브 클래스 그쵸? 예.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쭉 넘어가는데, 그쵸? 쭉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설치해보고, 실행해보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PPT로 공부하니까 좀 불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구입을 해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장 변수와 타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앞에 자바 예제인 hello.java 이게 소스 화면, 실행 결과 화면 동시에 보이게끔 이렇게 잘 캡처해서 이걸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리포트 제출도 인정이 되고 출석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딱 일주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기간 내에 업로드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업로드 하지 않으면은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